이슈부터 보죠. 네. 이야, 이게 하루 5% 폭락하고 그 다음날 7% 폭등하고 정말 롤러코스터라는 너무 진부한 표현으로만 쓰기에는 시장의 이 변동성이 진짜 심장을 쫄깃하게 합니다. 대답을 하셔야죠. 네. 삼성전자가 10% 오른 게 역사적으로 세 번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제가 이제 역대 두 번째 상승률인 11%? 어제? 예. 11%를 넘은 적은 없고요. 10% 중반이 한 두 번, 두 번. 어제도 그 정도인데 네. 제일 많이 오른 게 언제냐면 2008년도 때 이제 금융위기 때 거의 막바지에 이제 달러랑 워낙 통화 스와프 체결됐을 때 그때가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오른 날이고요. 두 번째가 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세 번째인데 삼성전자도 10% 이상 오를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고정관념을 이제 깨준 그동안에 못 오른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어제 그 마이크론이 좀 많이 빠졌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왜 빠졌는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인텔 쪽에서 HBM 필요 없는 차세대 메모리 젠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Z 앵글 저 메모리. 네. 소프트뱅크랑 같이 하는 그거 영향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근데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27년도 내년에 엔비디아를 영업이익으로 제칠 거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엊그제 빅테크들 제친다 엔비디아를 뭐 말할 것도 없고 얘기 나오고 오늘은 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중국의 두 빅테크를 앞선다 얘기도 나오고 하여간 메모리 전성시대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그냥 뭐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5% 급락을 할 때 이게 또 사람을 이제 시험에 빠지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날 또 7% 급등을 또 10% 말씀하신 대로 급등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때는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내일 이제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내일 새벽에 나올 그 알파벳 실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약간 분위기 다운되는 거는 뭐 시초가 보면 다 아실 것 같고 내일 새벽에 이제 알파벳 실적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보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어요. 특히 코스닥. 그렇죠. 바이오가 살아나지 못하면 어렵죠. 근데 어제 바이오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1월 달 기준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 25% 올랐는데 코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150이 똑같이 2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키는 바이오가 지고 있다 이 얘기인데 코스닥 시가총액 15위 안에 바이오가 8개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뭐 실적 갖고 얘기할 종목은 뭐 알테오젠이나 케어젠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니까. 그래서 저는 바이오로 시장이 올라가면 이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유지가 안 될 지수이기 때문에 바이오로 올라가면 그렇죠. 바이오로 2,000이 가면 2,000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99.9%가 아니라 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으로 올라가야죠. 이런 데들이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 예. 어제 그 얘기를 어제 거래소 주최로 그 코스닥 5000 앤드 비욘드라고 하는 세미나가 열렸는데 김학균 신영증권센터장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코스닥은 실체가 없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백그라운드가 확실한데 코스닥은 그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역대 최대 비투 일부 대형증권 신용공여 뭐 계속 신용공여 중단하는 증권사들이 늘대요. 한투가 중단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데요. 한투면은 뭐 거의 탑급의 그렇죠. 증권사인데 이게 그 기준이 자기 자본 뭐 그런 기준이잖아요. 자기 자본만큼 할 수 있는데 이제 공여 중단된 요 부분은
자기 주식 담보 대출이 일단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현직 가창 보면은 30%, 50% 이렇게 네네네. 숫자 써 있어요. 그거를 삼성전자도 10%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만큼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네, 되는 거죠. 네. 장이 또 한번 조정을 받으면 또 확 줄겠죠. 네. 자,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장 5일 처리 전망. 이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 또 지연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맞는 거죠, 지금? 5일이면은 내일 아니에요? 이 내용 안에 그 구정 지나고 하려고 했는데 일찍 처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이거 민주당 이랬다가는 욕 네. 먹어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주식시장이 계속 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꺾을 만한 어떤 그런 본인들의 어떤 미스로 꺾을 만한 일을 하면 이거 선거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네.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5일 내일 전망 처리한다라는 거. 뭐 민주당이 한다고 하면은 뭐 되겠죠. 네. 이게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한테 지난번에 한번 세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 되고 지금 거의 7개월이 지났는데 네. 내가 공약했던 것 중에 지금 법안으로 백업을 해준 게 법안으로 처리해준 게 20%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네 뭐 하냐 도대체. 나 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날밤새 가면서. 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얘기를 사실 했는데 뭐 그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민생 현안 관련된 법안들 처리해야 될 게 산적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 정치 투쟁에 빠져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하여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HBM 전장은 HBF. 지금 반도체 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면 이것과 관련된 어떤 뭐 공급망에 들어간 종목군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장입니다. 소부장 중에서 네, 소장 중에서 이 HBF 관련된 종목군들이 코스피 급락한 날 있잖아요. 그날도 뭐 굉장히 견조했고 오히려 급등한 종목군들도 있고 그날도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 중심입니다. 이걸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요 안에서 종목을 초이스를 하셔야 돼요. 네. 예. 이걸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가보죠. HBM과 HBF. 그러니까 HBM은 D램을 적층하는 거고, 그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HBM만 있었을 때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HBF를 먼저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HBF는 이제 F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 네. 약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왼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고 저건 D램이고 이건 NAND인데 지금 이제 이 HBF가 무엇이냐면 HBM은 이제 D램을 쌓은 거잖아요. 쌓아서 이제 뚫어서 연결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NAND를 쌓아갖고 뚫은 거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맨 밑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왼쪽은 HBM만 8개가 있는 거고 GPU에다가 HBM 8개를 엮어 놓은 거고 이건 HBM 2개에 HBF 6개를 합쳐 넣었을 때 이 메모리 토탈 메모리가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HBF가 네. 소위 말하는 약간 도서관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HBM은 이제 속도와 관련된 그렇죠. 거고 이제 HBF는 이제 용량과 관련된 그리고 부분인데 저장을 오랫동안 네,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게 HBF 쪽인 거고. 근데 그 HBM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걸 이제 HBF로 뚫어내겠다라는 거. 이건 엔비디아도 이제 뭐 굉장히 뭐 관심 있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 중심입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자, 다음 가보죠. 네. 어떤 건지 이제 뭐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정욱 카이스트 교수 이분이 이 HBF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언급을 많이 하고 이걸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분이 이 양반이 HBM의 아버지예요. 네. 앞으로 이제 이 HBF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합니다. 10년 뒤에는 이제 좀 보면 일단 뭐 지금은 이제 추론 능력이 더 중요한 상황이죠. 연산보다는. 그래서 이제 문자에서 음성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데이터 양이 필연적으로 더 폭증을 한다. 그러면 GPU 혁신은 이제는 여기서 더 과거처럼 어떤 혁신적으로 더 높아지기는 좋아하는 지겠죠. 좋아하는 지인데 좋아지기 많이 한꺼번에 많이 좋아지기 힘들기 때문에 메모리 성능이 이제 앞으로 네. 뭐 좌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샌디스크가 중심입니다. 얘네가 처음 이 얘기를 아이디어를 끄집어냈다면서요? 기준을 만드는 게 샌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HP 관련 기술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양사가 다 들어갔나 보네요. 네, 그리고 AMD, 구글, 엔비디아 등과도 접촉 중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HBF 관련돼서. 그다음에 고대역폭 플래시 메모리 이제 HBM보다 10배까지 이제 용량 확장이 가능하고 가격이 싸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가격이 그렇죠. 싸고. 낸드가 들어가니까. 네. 가격이 싸고 이제 비용이랑 용량 문제 해결을 차세대 메모리 기술. 2038년부터 HBF 수요가 이제 HBM 넘어설 전망. 2030년 가면 이게 이제 HBM 대비해서 HBF가 10% 이상을 넘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중으로 봤을 때는. 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약간 뭐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키밸류, 이제 캐시 메모리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뭐 제미나이나 그 아니면 챗 GPT랑 대화를 하다 보면 과거에 내가 물어봤던 걸 얘네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재미나이가 그렇더라고요. 챗 GPT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챗 GPT랑 내가 대화를 했던 거를 제미나이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대화 내용을 아예 그래요? 싹 다. 예. 야,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물어본 게 무지하게 많은데 네. 그걸 얘가 어쨌든 서버에다 다 보관하고 네, 있다는 네, 얘기 네. 아니에요? 그럼 저장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네. 그게 이제 키밸류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라는 건데 이거하고 관련돼서 이 이제 용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게 사실 HBF의 중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는 그러네요. 상황이죠. 이제 엔비디아 차세대 이제 아키텍처 베라 루빈의 KV 키밸류 캐시 메모리 전용 저장 공간 이제 신규로 적용을 뭐 했다라고 합니다. 네, 신규 네. 플랫폼에 HBF 다음에 나올 거에는 이제 HBF를 탑재를 좀 한다는 내용이고 하이닉스는 내년 양산 목표로 일단은 개발 중인데 삼성전자는 뭐 언제 양산 목표라고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하이스가 조금 빠르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샌디스크는 지난 7월에 이제 HBF 자문이 출범을 했고 샌디스크가 이제 기준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뭐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뭐 생산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는 반도체 소부장주도 다 이 HF 관련주들입니다. 관련주 보죠. 네. 일단 해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네. 샌디스크 얘기는 나왔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HBF가 이제 뭐 시작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얘기만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는 이 HBF가 뭐 시장의 분석대로 나중에 뭐 HBM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샌디스크가 무조건 대장입니다. 그다음에 뭐 램리서치 당연히 이 TGV 이 전극 관통과 관련돼서 뭐 전 세계 1위 기업이고 그다음에 KLA 뭐 검사 분야 1위, 그다음에 온투 이노베이션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걸 뚫은 다음에 이게 제대로 뚫렸는지 전기가 통하는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관련돼서는 일단은 HBM 관련돼서도 패키징 두 개 모멘텀은 온투 이노베이션이 최고 대장이다. 각 분야 다 1위 기업이라고 글로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TSB 이쪽 이것 우리도 갖고 있고 하니까 네. 뭐 우리랑도 좀 연관되는 데들이 있겠는데요. 네. 시각도 그렇고. 네, 가보죠. 우리 거. 국내 기업을 한번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관심이죠. 네. 솔브레인, 애칭액. 사실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이걸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뭐 뻔한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그러니까 기존의 HBM용이 TC 본더가 네. HBF로도 갈 수 있다. 그럼요. 네, 당연히 본딩 장비가 필요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뭐 뻔하긴 합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종목군들 보면 100%는 아니긴 합니다만 월요일날 급락 나왔을 때 상당히 잘 버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고 샘 CNS 같은 경우는 월요일 급락장에서 초급등을 했었죠. 자, 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뭐 애칭액. 근데 최근에 솔브레인 관련돼서 좀 약간 그 라이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전에 독점으로 공급하는 부분들이 약간씩 좀 금이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쪽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TFE 같은 경우도 테스트 소켓, 네, TCK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 실리콘 링인데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고 해서 이게 낸드에 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TCK 같은 경우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 쪽에서 낸드 공정이 워낙에 이게 특화되어 있는 링이기 때문에
낸드 고단화의 일단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수요가 높아져서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미 반도체는 뭐 당연합니다. HBM도 뚫어야 되고 HBF도 뚫어야 되는데 그 뚫기 전에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붙여야죠. 붙여야 되는데 그게 뭐 한미 반도체 이 공정 이 본딩 장비가 뭐 빠질 수가 없겠죠. 사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그렇게 안 좋은 리포트들 나오고 외국인들 그렇게 팔아도 올라가는 게 사실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저건 같고요. 새로운 거니까. 네. 뭐 하나마이크론 뭐 당연히 뭐 후공정 쪽에서 우리나라 1등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요 샘CNS가 이 세라믹 STF 관련돼서 낸드용에서는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요게 상당히 중요하고 시장에서 굉장히 섹시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이 세라믹 STF입니다. 그래서 저게 뭐예요? 세라믹 STF가? 세라믹 STF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할 때 그 프로브 카드라는 게 이제 네네, 그 프로브 카드가 카드가 있죠. 이제 웨이퍼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검사 장비는 되게 크잖아요. 굉장히 네.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장비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이게 뭐 회로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안 정도로 보이죠. 굉장히 미세 회로잖아요. 근데 작죠. 이 굉장히 큰 장비를 이 미세 회로에다가 갖다 붙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검사 장비의 정기적 신호를 큰 정기적 신호를 미세 회로에다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이 세라믹 STF다. 프로브 카드 맨 밑에 달려 있는 그러니까 네. 스페이스의 트랜스포머 필름이라는 건데 필름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필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TF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필름이라고 그러니까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소모품이네 이건. 그렇죠. 프로브 카드 맨 밑에 달려 있어서 그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정기적 그 테스트 신호를 미세한 이런 반도체 쪽에 연결을 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이건데 지금 시장에서 샘CNS가 제가 봤을 때 소비량 중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통점들은 낸드 쪽 비중이 좀 낸드 쪽에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큰 소부장들이라는 거고 네. 물론 이 회사들이 현재 좀 HBF에 직접 뭐 하는 건 아직은 없는 거고 HBF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HBF가 나오면 아마 얘네들이 들어가서 테스트도 하고 개발도 하고 뭐 그럴 거다라는 말씀이 좀 되는 거고 뭐가- 식각 쪽은 네. 없네. 뭐라 그러죠? 저 TSV 쪽 그쪽은 없네. 뚫는 쪽은 장비가? 그거는 일단 여기서 일단 좀 배제를 시켜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있긴 있는데 네 그렇죠. 왜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그 시장에서 노출이 되고 당연히 뭐 노출돼 있긴 합니다만 주가적 움직이면 아직은 안 그때 움직여요? 관심주를 좀 한번 갖고 오려고. 근데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네. 애끼시는구나.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HBF는 가야 될 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바라고. 샘CNS 이게 차트를 좀 보자는 거죠. 월요일날 초급락장에서 그 샘CNS 흐름이죠. 최근에 주가가 아주 급등을 했고 시작을 했군요. 이게 다 그걸로 올라가는 HBF 거거든요. 쪽으로 네. 올라갔다.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낸드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낸드 업황 그다음에 HBF 뭐 어차피 같은 모멘텀이긴 하고 뭐 기관 외국인 수급이 뭐 수급 굉장히 좋네요. 좋습니다. 네. 이게 일봉인 거죠? 네, 네. 예. 샘CNS 오늘의 관심주가 아니라 네, HBF의 대표격이다 해서 오늘 가져왔던 종목이고 오늘 관심주도 봐야죠. 네. 진성TEC네요. 네. 그냥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한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캐터필러가 지금 거의 뭐 마이크론급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 떨어지고 계속 하늘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미국 그러겠죠. 캐터필러 전 세계 캐터필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조정 없이 진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터필러 실적이 진성TEC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진성TEC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이 무한궤도 안에 이렇게 바퀴처럼 생긴 거, 예. 그걸 만드는 기업이죠. 전 세계에서도 거의 뭐 탑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이제 진성TEC의 어떤 주가를 켰는데 어제 오후장에서 좀 약간 급등이 나왔는데, 그 우크라이나 이제 유럽이랑 미국이랑 그 협의해서 그 휴전 이 단계별로 돌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어제 좀 나왔어요. 저는 이 진성TEC가 이런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는데 자꾸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서 약간 네, 테마성으로 네, 네. 소비되는 게 좀 아까워요. 그렇죠. 네,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 한번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캐터필러 여기에 핵심 파트너? 네네 제일 많이 공급하고 있는 이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트 가볼까요? 아유 이거 뭐 이렇게 꾸준히 계속 올랐네요. 어제 한
요 정도였었었는데 우크라이나 얘기 나오고 좀 그러니까. 무급장이 좀 올랐긴 했습니다만 수급도 너무 예쁘고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좀 힘들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관심권이 두시고 뭐 우크라이나가 진짜 휴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뭐 실적, 캐터필러, 뭐 우크라이나 뭐 뭘로 올라가든 뭐 서울만 가면 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혹시라도 이제 종전되는 게 확실하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진짜 실체가 있을 수 있는 재건주 같은 경우도 한번 저희가 약간 기획성으로 한번 준비를 좀 해도 되죠?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